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매일 마주치는 동료가 무례하게 굴거나 자주 가는 모임에서 누군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때 가까운 이웃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들 말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으시죠? 정말 그런 경험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인상 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70세 되신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었을 때는 사람 많이 알면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진짜 중요한 건 좋은 사람 몇 명이더라고요.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과에서 최근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60대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인간관계의 질이라고 하더군요. 무려 73%의 응답자가 인간관계가 건강이나 경제력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65세 이상 고령자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울감과 고립감을 가장 크게 줄이는 요인이 양질의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단순히 많은 사람과 만나는 것보다는 깊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몇 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결과였어요. 또한 영국의 런던 정경대학교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나쁜 인간관계 하나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반대로 좋은 인간관계는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 실제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몸이 건강해도 주변에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몸이 조금 아파도 내 곁에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떤가요? 은퇴 후 직장에서의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고 때로는 건강상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변화도 겪게 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기도 하죠.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32.4%나 됐어요. 이는 10년 전보다 약 8%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죠.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이제 와서 관계를 바꾸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신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친구와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을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지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인간관계 연구팀이 무려 8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였는데요. 좋은 사람을 새로 만나기보다는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사람 10명을 만나는 것보다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 한 명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의미 깊은 연구 결과 아닙니까? 연구팀의 로버트 왈딩어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독성 관계는 마치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를 새로 만들어도 나쁜 관계가 지속되면 그 모든 긍정적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또한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만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독성 관계의 정리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어떤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저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관찰하면서 세 가지 명확한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명확해요. 첫째,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이런 말 정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 말이에요. 나이를 빌미로 무시하거나 여러분이 말하는 도중에 그런 건 옛날 얘기고요라며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동네 모임에서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한 사람이 요즘 시대에는 그런 방식은 안 통해요라며 무시하더래요. 그 순간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들은 이미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고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열등감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연령 차이를 이용한 무시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나는 젊고 현대적이니까 우월하다는 식의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유형은 권위에 대한 반감을 가진 경우입니다. 어릴 때부터 윗사람에게 억압받은 경험이 있거나 나이 든 사람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들은 시니어 세대를 변화를 거부하는 9세대,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로 단순화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참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음 무시당한 그 순간 꼭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기분이 나쁩니다. 단호하게 하지만 품위 있게 말입니다. 목소리 톤은 낮추되 또렷하게 말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순간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역시 꼰대네라는 식으로 몰릴 수 있어요. 심호흡을 3번 하고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대응하세요. 제가 말하는 중이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나이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험과 지혜를 무시하는 태도는 예의가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더 이상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마세요. 형식적인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참고 넘어가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뭘 해도 가만히 있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런 대우를 하게 됩니다. 한번 선을 긋지 않으면 평생 그런 관계가 지속돼요. 둘째, 은근히 떠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 하면서도 교묘하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던지는 사람들이죠. 요즘 경제적으로 힘드시죠? 자식들이 안 찾아오나 봐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이런 말들로요. 한 번은 괜찮아요.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려고 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런 분한테 당한 실제 사례가 하나 있어요.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동네에서 만날 때마다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처음에는 위로의 말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마음 한편이 뭉클해지면서도 기분이 나쁘더래요. 다른 사례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아이고, 또 병원 가시나 봐요? 요즘 많이 아프시죠? 라고 말하는 이웃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거였는데 마치 중병이라도 앓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손자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손자가 그 나이에도 못 걷나요? 우리 손자는 벌써 뛰어다니는데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아이들은 각자 발달 속도가 다른 건 당연한데 굳이 비교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아니, 어쩌면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자꾸 건드려서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은밀한 공격성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싸우거나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대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이런 공격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나이, 건강, 경제력, 가족관계 등 민감한 부분을 계속 건드리면서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핑계를 댑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한 척 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비슷한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말씀에 기분이 상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애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그런 얘기보다는 요즘 날씨가 좋죠? 그것보다 어제 뉴스 보셨어요?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고맙지만 그런 말씀은 기분이 좋지 않네요. 제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지 마세요. 병원 가는 것, 경제적 상황, 가족 문제 등은 굳이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거든요. 셋째, 질투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 여유로운 생활, 자녀들의 성공, 손자, 손녀들의 예쁜 모습을 시기하면서 나이 들어서 그런 거 해봤자 뭐해. 그거 다 허세 아니야. 자식 자랑은 남이 들으면 기분 나빠라는 식으로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계세요. 한 분의 경우를 들려드릴게요. 손녀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나누었더니 요즘 대학이 뭐가 대수야. 나가서 취업도 안 되는데 라는 말을 들었대요. 기쁜 마음으로 나눈 이야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시니어 세대에서 흔한 질투의 유형들을 보면 건강에 대한 질투로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그래도 나이는 속일 수 없을 텐데. 아직도 여행 다니세요? 몸이 좋으셔서 부럽네요. 라고 말하거나 경제적 여유에 대한 질투로 그런 비싼 옷도 사 입으시고 여유가 있으시네요. 외식 자주 하시네요. 연금이 많이 나오나 봐요. 라고 하거나 가족 관계에 대한 질투로 자식들이 효자네요. 손자가 자주 오나 봐요. 부럽네요. 라고 하거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질투로 그런 모임도 나가시고 인기가 많으시네요. 봉사활동까지 하시고 시간이 많으셔서 좋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성취를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깎아내려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노년기의 질투는 특히 비교 심리의 심화, 상실감의 투사, 자존감 보호 메커니즘 등의 특징이 있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성취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느끼면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더 민감해집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견디기 어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면 자신이 더 초라해진다고 느끼므로 그것을 깎아내려서 자존감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맞서기보다는 조용히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과 논쟁을 벌이면 오히려 더 큰 갈등만 생기거든요. 때로는 적당히 져주는 것이, 아니 피해주는 것이 더 큰 갈등을 막는 지혜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도 굳이 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마세요. 질투심만 자극할 뿐입니다. 운이 좋았어요. 별거 아니에요처럼 겸손한 표현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질투심을 완화시키세요. 질투하는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주면 질투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갑자기 관계를 끊기보다는 만나는 횟수를 점점 줄여가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앞서 언급한 3가지 외에도 시니어 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유형이 더 있어요. 끝없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 정말 살기 어려워.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물가도 오르고 젊은 애들 버릇 없고, 이런 식으로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에너지만 쏟아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점점 어두워져요. 과도하게 의존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라며 과도하게 의존하려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는 일방적이고 건강하지 않아요. 시니어 세대의 경험이나 경제적 여유, 시간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평소에는 안부조차 묻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혼자서는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이런 고민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럴 때는 주변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믿을 만한 가족이나 오랜 친구 여러 명이 같은 사람에 대해 그 사람과는 조심하라,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비슷한 말을 한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 사람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내가 말할 기회를 충분히 얻나요? 이 사람이 내 어려운 상황을 도와준 적이 있나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나요? 이 사람이 내 성공이나 기쁜 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나요? 만약 이런 질문들의 대부분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는 감정적으로 얽혀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는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객관적인 판단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요. 젊을 때는 시행착오를 겪어도 시간이 많으니까 괜찮지만 이제는 시간도 에너지도 더 소중하잖아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지역 복지관이나 상담센터에서 시니어를 위한 인간관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관계 문제가 있다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특히 같은 문제가 여러 관계에서 반복될 때, 관계 때문에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지속될 때, 가족 관계에서 깊은 갈등이 있을 때, 혼자서는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일까요? 먼저, 균형 잡힌 조언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2타입의 사람이 꼭 있어야 해요. 첫 번째 타입은 힘들 때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괜찮아. 이런 일은 다 지나가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타입은 때로는 듣기 싫어도 솔직하고 정확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런 점은 고쳐야 할 것 같은데 라고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사람들이죠. 감정적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의 특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줍니다. 그럴 만도 하지.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힘들 거야 라며 여러분의 감정을 인정해줘요. 판단하지 않고 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했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줍니다. 희망을 심어줍니다. 이것도 지나갈 거야. 너라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어라며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주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건설적인 비판을 해주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에서 우러나는 솔직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을 정말 아끼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필요한 말을 해줍니다.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조언이에요.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그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 라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제시해 줍니다. 타이밍을 고려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거나 예민할 때는 비판보다는 위로를 먼저 해주고 마음이 안정된 후에 조언을 합니다. 왜 이 두 타입이 모두 필요할까요? 위로만 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비판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 마음이 지쳐버리거든요. 이 두 타입의 사람이 모두 있어야 인생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마음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을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 보니까 정말 일관된 패턴이 있더군요. 첫째, 관찰력이 뛰어나세요. 오늘 표정이 좀 밝아 보이네요. 요즘 건강해 보이세요. 머리 스타일 바꾸셨어요? 잘 어울려요. 이렇게 상대의 작은 변화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거든요. 이런 말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더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어보면 오늘 옷 색깔이 참 예뻐요. 기분 좋은 일 있었나요?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네요. 요즘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걸음걸이가 가벼워 보이세요.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관찰은 단순히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분, 건강 상태, 생활의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둘째,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세요. 한 번 만나서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에요. 안부 전화를 정기적으로 하시고 어떻게 지내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일은 어떻게 되었어요? 라고 진심으로 묻는 분들이죠. 지속적 관심의 구체적 표현들을 보면 기억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이 언급했던 작은 일들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병원 검진 날짜, 손자 시험 일정, 여행 계획 등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물어봅니다.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이전 대화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난번에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능동적으로 연락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말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정말로 궁금해하고 걱정해 주는 거죠. 셋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사람 사는 일에 오해도 생기고 감정이 상할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서로 오해가 생겨도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더군요. 그때 내가 말을 잘못했나 봐. 미안해라고 먼저 사과하는 분들이에요. 너그러움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 실수에 대한 관용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거나 깜빡하고 연락을 못했을 때도 괜찮아.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라며 이해해 줍니다. 다름에 대한 인정도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거나 취향이 달라도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지라며 존중해 줍니다. 성격적 단점에 대한 수용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까다로운 면이나 고집스러운 면도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라며 받아들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도 생기고 먼저 사과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도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분들이 진정한 친구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인생의 황혼기일수록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정말 귀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나를 소모시키고 상처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이기적인 일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독이 되는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니까 좋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거든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하세요. 혹시 나이가 이미 많은데 이제 와서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기에는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런 생각 접으시고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더 좋은 관계,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하루하루 보내세요.